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 특히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인상을 중심으로 왜 지금 대한민국이 세금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인세 인하, 대주주 기준 완화, 서민 부담 경감 기조는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를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보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세가 기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장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소득자 증세니 초과이익 환수니 하는 표현은 이제 구실일 뿐이고, 본격적인 세금 걷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세수가 줄었고, 이를 다시 메우기 위해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과연 단순한 재정 보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사회주의적 발상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자유로운 자본 흐름, 국민의 경제적 자유는 뒷전이고 국가가 통제하고 조정하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농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상속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는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빠졌습니다. 그 대신 나오는 것은 법인세 인상, 거래세 인상, 대주주 요건 강화 같은 규제와 부담 강화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성남시장 시절에도 무상복지, 공공주도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외쳐왔습니다. 그는 줄곧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뿌리며 국민에게 생색을 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건 결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세금 폭탄입니다. 퍼줄 때는 마음껏 퍼주고 거둘 때는 야금야금, 은근슬쩍.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퍼쓰지를 말아야지. 왜 계속 빚잔치하듯 쓰고 나서 뒤늦게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려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노동인구가 줄고 있고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노동자와 법인에게만 의존하는 세수 구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눈앞의 인기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돈을 퍼붓고 그 대가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국정 운영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다시 올린다면 그 부담은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옵니다. 일자리가 줄고 임금 인상이 멈추고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상은 개미 투자자들, 즉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조치입니다. 이미 증시는 얼어붙어 있고 금리 상승과 부동산 위축으로 개인 자산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식 거래세까지 인상한다? 이건 서민들에게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명분형입니다. 세율 10%에서 20%를 부과하면서 투자자 배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대기업 배당 중심의 고배당 종목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특혜일 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소수만 살리고 다수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건 이 모든 증세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과 포퓰리즘을 위한 희생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한 소비 쿠폰, 지역화폐, 청년 지원금 등 각종 선심성 정책이 가져올 지지율 효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기업의 목줄을 조이고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 구멍을 메우는 행정을 택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한 많은 서출이 왕이 되어 정적을 쳐내고 노비들에게 시해하듯 은전을 베푸는 구시대적 절대군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 소비 쿠폰, 각종 지원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이면은 모두 국민과 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권력형 포퓰리즘 정치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배경에는 운동권 출신의 반시장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분석, 거시경제적 추세, 글로벌 경쟁 환경 같은 고려는 없습니다. 기업이 왜 투자를 망설이는지, 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지를 고민하기보다 그저 부자 감세 반대, 공정과세, 정의로운 국가라는 정치 구호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많다고 복지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이 많아지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국민은 소비를 줄입니다. 결국 경제가 위축되고 세수는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미 국가들이 겪었던 남미병의 시작입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국민이 복종하는 구조, 자유와 경쟁이 사라지고 평등이라는 이름의 통제가 자리 잡는 나라. 그 끝은 항상 경제 파탄, 정치 혼란, 국민의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잃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기업은 무너지고 국가는 재정 파탄을 맞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의 포퓰리즘을 멈추고 실용과 개혁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아니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위기를 국민과 기업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을 나눠주고 그 수십 배를 세금으로 걷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기억력이 짧은 국민이라고 세금은 나중에라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돌팔이에게 나라를 맡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깨어나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증세 국가, 포퓰리즘 독재, 반시장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혀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